저는 네. 너무 오늘 주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오늘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연구위원님 일단 자리해 주셨는데 인사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웃어? 왜 웃어? 네, 왜 이렇게 두 분 사이에 웃음이 왜 민망하신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많이 봐서 위원님 영상을 많이 봐서 너무 사실 오늘 기다리기도 했고 팀장님도 굉장히 좀 이 주제에도 관심이 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 엔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고 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무형자산이 무형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뭐 유형자산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을 가장 잘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많습니다. 네. 네. 위원님 일단은 저 K 콘텐츠 나라오르나에서 나라오르나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내용 한번 바로 간단하게?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날아오르는 네, 건 사실 들어볼게요. 작가님이 넣어주신 아, 그래요? 질문이고 그냥 어쨌든 여기서 근데 포인트는 이게- 플랫폼 타고 네, 있나요? 플랫폼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게 날아오른다. 이게 너무 이거 버블버블 하면 안 돼. 네, 맞아요. 좀 우리 약간 좀 이렇게 가라. 컴 다운하면서 네네, 합시다. 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운하면서? 우리가 야 주가 갑니다 막 이런 것보다는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을 한번 배워봅시다. 일부에서 이런 그 자세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제가 끌어오를 봐봐, 뻔했네요. 봐봐. 제목이 오늘도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플로스하고 버블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우리가 자꾸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 돈을 맞아요. 벌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엉덩이를 가라앉히고 약간 컴다운한 다음에 그래서 초대형 엔터 플랫폼을 타고 K 콘텐츠가 날아오른다는 건데 플랫폼 이야기 한번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플랫폼 얘기 좀 드릴 건데 네. 이제 그 작년부터 되게 논란이 많은 회사예요. 이제 빅히트 이제 하이브로 사명을 바꿨는데 네네. 이게 이제 BTS가 있는데 어떻게 구조가 되냐, 8조가 되냐 이런 논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혼란스럽고 제가 생각하는 거 훨씬 더 높은 가치 있다고 했지만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네. 뭐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사실은 돈을 버는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돈을 버는 원리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싼지 안 싼지는 뭐 각자 투자자분들이 좀 판단하시는 거고 그래서 네. 오늘은 좀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네. 플랫폼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네. 좀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어떤 거냐면 이제 보통 이제 MD를 팔아서 이 굿즈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건데 저희가 보통 굿즈라고 하면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놀이공원이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기획사 하는 콘서트가 있을 텐데 연구원님 잠깐만 그 목소리가 좀 작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약간 조금만 그냥 앞으로. 여기 그냥 이렇게 팔 해놓고 네. 그냥 이렇게 좀 마이크를 편하게 앞으로 당겨주시면 당겨도 좋아요. 되고 편하게 네. 약간 좀 긴장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이 아까 그러니까 물 한 물 잔 한 잔 드세요. 드시고 물 한 잔 하세요. 드시고 편하게 네. 하세요. 네. 긴장한 것 저희 같아가지고 편한 곳입니다. 편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사실 뭐 또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뭐 좀 종목 뭐 있어요 빨리 내놓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편하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네. 우리가 무슨 뭐 이게 애널리스트 불러다 놓고 빨리 종목 내놓으세요 이런 방송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계속 설명드리면 네. 그 이제 놀이공원을 좀 설명드릴 건데 놀이공원. 보통 이제 놀이공원에 저희가 가면 그 이제 제가 많이 저 딸이 있는데 이제 딸이 이제 놀이공원에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 입장료를 딱 내고 들어갔을 때 제일 앞에 뭐를 파냐면 굿즈를 팔아요. 뭐 머리띠라든지 혹은 뭐 비누방울 같은 것들 그렇죠, 파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머리띠를 쓰고 왔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겠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 놀이공원에 가서 제가 이거를 사서 쓰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와 같은 경험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좋은 아빠처럼 보이죠. 같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제가 뭐 머리띠를 쓰건 뭐 이걸 하건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첫 번째 그 원리는 이 아빠들이 이 머리띠를 사는데 가격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집 앞에서 3,000원인데 여기서 5,000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애초에 돈을 쓰기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놀이공원에서 굿즈를 통해서 버는 방식이 되는 거고 기획사들이 하는 그 가수들의 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오늘 만약에 이제 트와이스 응원봉을 들고 와서 설명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또 좋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공연장에 가서 제가 이제 응원봉을 2개를 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열심히 흔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 너무 서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도 같은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격에 둔감한 사람들이 한 해 4만 원짜리 응원봉을 2개씩 흔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엔터테인먼트가 돈을 버는 방식은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모여놓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프라이스에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진열하면서 노출을 시키면서 매출을 벌어들이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굿즈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근데 이게 댓글 반응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대학생 같다는데. 뭐가 대학생 같다. 의원님 대학생 같으시네요. 대학생 같다. 좋은 거. 칭찬이죠. 너무 완전 외모는 완전 대학생인데 애널리스트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너무 좋은 설명인 게 여기 머리띠를 하고 왔으면 이상할 텐데 놀이공원에서 하면 안 된다 하면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그 놀이공원에서 머리띠를 살 때 돈을 깎지 않는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떤 제품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제품을 살 때 항상 또 싸게 안 돼요? 싸게 안 돼요? 하잖아요. 싸게 안 돼요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파는 회사와 맞아요. 얼마를 해줘 나는 기꺼이 지불할 의지가 있다라는 물건을 파는 회사랑 어떤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야 되냐는 당연히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딱 인상적이다. 감사합니다. 잘 네. 포장이 정리가 된 것 딱 같아서. 그러니까. 네, 저도 딱 보기 좋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약간 요 정도의 이제 간략한 설명을 통해서 이제 위버스라는 앱을 제가 좀 이제 구현을 해볼 건데요. 이제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하지만 제가 이제 위버스라는 앱을 이제 누를 텐데 여기에 보통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이제 BTS 원맨 쇼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BTS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BTS를 누르면 여기 이제 아티스트들이 소통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BTS 뭐 오빠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콘텐츠를 올리고 있죠. 이거는 그러면 BTS 멤버들이 직접 네, 올리시는 이거 BTS 거예요? 멤버들만 올릴 수 있는 너무 곳이고 좋은 소통 공간이네요. 그리고 팬들 조금 돈을 더 입장에서. 내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돈을 내셨나요? 연구님은?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네네. 들어가서 어쨌든. 들어가서.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 오빠들이 이제 보고 이제 팬덤이 되게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피드를 갑니다. 피드를 가면 여기 팬들이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팬들이 뭐 누구 좋고 뭐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막 그 사진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하는 이 약간 이제 텐션이 올라간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면 배너가 계속 돌아가요. 배너가 돌아가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눌러보면은 참고로 여기는 이제 웹페이지가 따로 있죠. 웹페이지가 왜 따로 있냐면 참고로 위버스라는 앱은 2개입니다. 위버스라는 앱이 하나, 위버스 샵이라는 앱이 하나 있는데 이게 위버스 샵이라는 앱으로 넘어가는 웹페이지에서 웹페이지 기반의 앱은 마켓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앱을 구동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오빠가 무슨 얘기 하는지 보러 들어갔다가 팬들끼리 다시 한 번 더 팬덤이 좀 충만해지고 그 상태에서 이 배너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직접 찍어서 고생해서 만든 이 포토북을 파는 거예요. 우리 형일 수도 있지 않나요? 형일 수도 있죠.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BTS 분들께서 하면 이제 여기 이제 32,000원, 32,000원 합해서 64,000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시 돌아가서 나는 저기 버냉키 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참 형 우리 형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BTS면 뭐 되게 많아요. 뭐 BTS 뭐 원 BTS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엔하이픈도 있고 등등등 하다가 이제 예를 들면 요거를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네, 요게 이제 그 BTS를 캐릭터화한 게 이제 타이니탄이라는 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 최초로 실시간으로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아까 이제 그 뭐 그런 곳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노출이 됐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런 것도 팔고요. BTS 로고를 이제 84,000원 팔고 뭐 멤버십 같은 거 가입하는 것도 25,000원 있고 다음에 앨범도 한국어 앨범 더하기 모아놨네요. 다 팬들이 일본어 소비할 앨범이 수 있고 있도록. 그 다음에 아까 요게 이제 그 방탄소년단 BTS로 이제 그 목소리로 배우는 게 한 99,000원 정도 교재가 하고요. 99,000원이 뭐라고? 런 코리안 위드 타이니탄, 이게 타이니탄 BTS를 이제 캐릭터한 이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편하게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배너가 막 노출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이 물병을 직접 BTS가 디자인한 물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말라서 이거를 물을 사진 않겠죠. 왜냐면 이게 10,000원짜리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목말라서 물을 산 건 아닌데 딱 들어가니까 우리 오빠가 직접 이제 디자인해서 만든 물병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10,000원 주고 물을 삽니다. 네. 이 팬덤끼리 서로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그 배너를 노출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네. 온라인으로 입장을 시킨 다음에 그 앞에 바로 굿즈를 파는 거죠. 계속 노출을 시키면서. 근데 이게 돈을 버는 이걸로 이제 작년에 한 2천억 정도 이제 매출을 벌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첫 번째 혹시 페이지를 보게 되면 네. 이 플랫폼에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 플랫폼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저희 이제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저는 이제 남자니까 너 트와이스 팬이야, 블랙핑크 팬이야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K-팝 팬입니다. 해외에서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남자로 돌아왔을 때 저는 BTS 팬이고 그래서 여기 가입을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나는 세븐틴의 팬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여주면 세븐틴의 팬이기도 하고 TXT의 팬이기도 하고 엔하이픈의 팬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내가 BTS가 이제 뭘 올리는지 보러 들어왔다. 갑자기 엔하이픈 광고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TXT의 광고에 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TS가 직접 디자인한 물병을 내가 볼 일이 없겠지만 살면서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건데 가수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현재 이 위버스의 가입자가 한 1,100에서 1,200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각 이 BTS를 이제 뭐 그룹도 눌러보면 위에 그 이제 가입자가 뜨거든요. 그래서 가입자 보시면 BTS가 한 990, 뭐 TXT가 380, 360, 뭐 180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한 1,900만이에요. 이 앱의 가입자는 1,100만인데 각 그룹들의 팬 합산을 더하면 1,900만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한 명이 중복 구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난 둘 다 좋아하니까. 너 트와이스야 불핑 이게 아니고 난 BTS도 좋아하고 그냥 K-팝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K-팝 팬이라고. 네. 그래서 BTS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K-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출 빈도를 늘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돈을 버는 방식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BTS가 있었고 뭐 트레저가 있었고 TXT 등등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올 거냐면 여기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순위로 1등부터 4등까지가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BTS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YG 플러스 2대 주주로 이제 그 하이브가 투자를 했죠. 그래서 요 2등인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수 전 세계 2등인 블랙핑크가 조만간 입점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인수한 게 이타코홀딩스의 SP 프로젝트 레이블에 소속돼 있는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여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BTS를 보러 들어왔다가 뭐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블랙핑크 등등등등이 계속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럼 갑자기 이제 BTS 보러 왔다가 블랙핑크가 직접 디자인한 또 물병을 파는 거예요. 이 10,000원짜리 하는 거죠. 제가 목이 마르지 않지만 너무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10,000원짜리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니버셜 뮤직이라고 글로벌 1등 레이블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유튜브 구독자 6등이 이제 에미넴이 이쪽 소속이고 뭐 빌리 아일리시 뭐 등등 있는데 여기도 우리 편이에요. 우리랑 같이 협업하기로 이제 영상을 찍어 뭐 내용도 나와 있고 제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4명, 그 상위 4명의 유튜브 구독자 합산만 한 2.2억 명 정도 됩니다. 제가 2.2억 명. 네, 요 앱에 가입자가 한 1,100에서 1,2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4팀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이 유튜브 구독자 수의 10%만 들어와도 2,200만 명이 되는 거고 20% 들어오면 4,400만 명이 되는 거죠. 규모가, 저희가 지금 참고로 저희 그 인포맥스의 구독자가 13만 명. 아까 유튜브 얼마라고? 2.2억 명? 그게 감이 이렇게 하면 좀 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은 2.2억 명이요?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이거 정말 부럽네 개인적으로. 금방 되실 겁니다. 금방 갑자기 공심이 튀어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네네. 좀 뭐 이렇게 말씀이 조금 빠르시고 그래서 그 댓글 내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천천히 해달라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뭐 여유 있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시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승수를 낼 수 있게 지금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 이제 팬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굿즈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게 중요한 건데 아까 바로 전 그래프 표에서 이상하게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유니버셜 뮤직은 왜 집적 안 하고 우리한테 붙었지? 그렇지. 왜 YG는 왜 집적하면 되죠? BTS가 저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렇지. 블랙핑크를 집적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거 중요하네.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네. 제목이 이제 5%에서 50% 약간 어그로를 끄긴 끌었는데 네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 보통 10만 원이거든요. 그냥 좀 개념적으로 10만 원을 쳤을 때 보통 이 10만 원 대비 MD를 판 그 비율이 한 40에서 100% 그러니까 쉽게 말해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트와이스 제가 일본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그 앞에서 모든 팬들이 양손으로 흔들고 있어요. 이거 두당 8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배지를 해요. 근데 배지 안에 3천 원인데 네. 9개를 다 달아야 되죠. 그럼 이제 이게 3만 원. 네. 그러면 벌써 10만 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콘서트를 뭐 40만 명, 50만 명밖에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JYP가 1년에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이 두 개를 흔들어주는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BTS도 저희가 추정한 뭐 70에서 80%,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는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북미 이 평균이 5.5달러예요. 하나에 한 명당 6천 원이라는 거죠. 너무 못해요. 이 중에서 제일 잘하는 가수가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피어리스라는 그 앨범 표지예요. 이 표지의 그림을 그대로 따가지고 뭐 폰 케이스도 만들고 후드티도 만들고 사진을 그대로 다 붙이는 거예요. 후드티가. 네, 후드티도 하고 밑에가 뭐 반팔티도 후드티구나. 하고 네, 그냥 뭐 복사 키링도 하고 서적회처럼 네. 다 네네네. 같은 느낌으로. 저는 똑같은 이제 그림이네, 이 생각해보니까. 사이트를 보고 나서 이게 17불이나 팔렸다는 사실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BTS 상품 가보면 여기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제 패브릭 스프레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네. 39,000원입니다. 저게 뭔데요? 그냥 스프레이. 아, 진짜? 근데 팬들 입장에서 가격을 보지 마세요. 가격 네. 보시면 조금 이제 기훈이가 그 설명을 해준 이유가 있네. 딸이랑 같이 갔는데, 머리띠가 3,000원이면 어떻고 5,000원이면 어떠냐. 그냥 산다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음. 그리고 뭔가 내가 뭐 물병이 필요하고 저 스프레이가 필요하면 이왕이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룹의 것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면. 그리고 판타스틱 플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음악은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없다. 이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앞으로 확장성 있는 이유. 네, 그렇죠. 그래서 다 한 곳으로 이제 뭉치게 되어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 보면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미리 약간 그 실적 테이블 잠깐만 이거 이제 추정치는 의미가 없고 20년 숫자 한번 봐보시면 20년? 네, 20년에 이 콘서트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이게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인데 작년에 30억 했어요. 그러니까 1월에 한 번 하고 끝난 거죠. 코로나 때 못 했죠. 잠시만요. 제가 이거 숫자를 제가 못 따라가서 여기서 20년에 20년에 세 번째. 네. 위에서 세 번째 콘서트 네, 콘서트가 30억이네요. 네, 그 전에가 단위가 1910억이고 10억이니까 숫자가 3이니까 30억이에요. 네, 30억. 그 작년 콘서트 그 전년도 19년에는 1,900억이네. 네, 네. 1,900억인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네, 30억밖에 때문에. 못했다. 네, 네.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MD 라이센스 이제 MD가 이제 멀첸다이즈 굿즈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19년 거 보시면 1,900억 했을 때 MD 라이센스로 한 1,680억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비율이 뭐 80%? 80%? 네, 1,900억에서 1,700억 정도니까 90% 9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모든 글로벌의 가수들이 콘서트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굿즈를 못 팔았겠죠. 그런데도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공연장 가가지고 응원 보고 그렇지. 힘드니까. 당연히 MD 매출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빅히트 이 하이브는 이제 30억 했는데 이 MD 라이센스를 한 2,600억 정도 했습니다. 더 늘었네요. 작년에 그래서 이익이 늘었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그거 위버스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주는 거예요. 이제 BTS 분들이 소통을 하고 부품을 산다던가. 별 얘기 안 해도 하고 공연을 안 해도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긴 했죠. 온라인으로 네, 공연을 한 요 콘텐츠 매출이 온라인 동영상 관련 이게 뭐 그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를 포함한 근데 위버스에서 하는 영상 관련된 매출이 콘텐츠 매출인데 이게 온라인 콘서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를 보니까 19년하고 20년의 매출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획사가 당연히 글로벌로 다 안 좋아야 되는데 참고로 작년에 한국은 하이브랑 JYP랑 YG가 모두 다 증액했습니다. 되게 의미 있다. 네. 제가 모두 다 들어보니까.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니까 또 완전 다르네. 직접 들으니까. 그런데 올해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것보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중간에 끼어서 제 느낌을 좀 말씀을 네네. 드리면서 이규훈 좋아요. 연구원 물도 한 잔 드시고 네, 숨쉴 한숨 틈도 돌리시는 네. 시간을 드리면 제가 근데 이게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되게 다행스럽다는 얘기가 또 엄청 많이 드네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는 입장에서 와,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근데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더 많아질 텐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선도하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주가는 아까 제가 이제 뭐 채팅창에서도 얘기하셨던 게 무형자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무형자산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엄청 커요. 무형자산은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이기훈 연구원이 말씀하신 이 자산들 이렇게 돈을 받아가면서 팔 수 있는 회사의 가치 이 가치를 밸류에이션 할 수 있나? 없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면서 엄청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한다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걸 길게 놓고 보면 5년 후에 이 회사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 아까 되게 이균 연구원이 얘기하신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코로나 때 다 죽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커졌대.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변동성이 커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길게 보면 진짜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진짜 다행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 네. 다시 돌아가면 되게 포장이 네. 잘 되고 있는 거고 기분이 좋습니다. 두 분의 호흡이 좋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위에 제목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5% 이제 10만 원 대비 5천 원에 파는 북미 가수들을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가서 5만 원에 만들어주면 네. 그러면 이 가수들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 위버스 플랫폼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저스틴 비버, 뭐 아리아나 그랜드 혹은 이제 YG 블랙핑크까지 이 굿즈 매출 비율이 조금 이제 BTS 대비 당연히 다 낮겠죠. 근데 이거를 진짜 BTS의 절반 정도까지만 만들 수 있다면 회사가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좀 높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어서 이제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이타카홀딩스 아까 말씀드린 그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된 이 회사의 실적을 기반으로 이걸 이제 1.2조 정도의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100% 지분을 이제 인수를 했고요. 되게 논란이 많아요. 이게 또 적정하냐 아니냐. 네. 근데 이제 뭐 공시에 나와 있는 숫자고요. 그래서 2019년 원화 기준으로 보시면 뭐 매출 1,600억에 350억. 20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도 뭐 별로 안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한 190억 좀 많이 줄었죠. 밑에 뭐 단기순이익은 일회성 이익이 있기 때문에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대충 뭐 200~300억 버는 회사예요. 근데 200~300억을 버는 회사가 1.2조라면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거의 뭐 40배에서 60배 정도 되거든요. 되게 비싸죠. 되게 비싸요. 근데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는 사실은 저는 질문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1조라는 돈을 사실상 거의 몰빵 친 거거든요. 몰빵 쳐가지고 350억에 혹은 300억 버는 회사를 단순히 연결로 만들기 위해서 이 M&A를 했다면 이 회사는 주식으로는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딜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가수들이 사실은 콘서트를 이제 저스틴 비버가 그 1년 반 동안 투어 돌았을 때 과거에 3억 그 3억 불, 3천억 정도를 한 투어에서 벌었어요. 한 투어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긴 스케줄 월드 투어라고 하죠. 이제 3억 달러를 벌었는데 BTS가 아까 1,900억이 2억 달러입니다. 대충. 네. 그러니까 BTS도 뭐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근데 버는 동안 당연히 이제 MD를 하나도 못 팔았을 거 아니에요. 5%밖에 안 되면. 그럼 이제 3천억에 5%면 150억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50%로 만들면 1,500억인 거예요. 1,500억인데 마진이 아까 전에 뭐 이제 예를 들면 저스틴 비버 스프레이를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뇌피셜이지만 그러면 이게 마진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잘 모르지만 원가가 굉장히 낮지 않을까요? 네. 저런 것들을 이제 마진 뭐 40% 50% 하면은 조금 쉐어해주고 우리가 먹는 거죠. 우리가 기획해주고 제작해주고 유통해주고 네. 이 플랫폼으로 이제 채널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에 얼마만 가져와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데 그거를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등등등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봤을 때 이게 그 1.2조가 비싸다 비싸지 않다는 개념을 보지 마시고
과연 하이브는 이 회사를 얼마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 했을까?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300억을 벌 수 있는 회사지만 내가 이거 그냥 플랫폼 들어가가지고 저스틴 비버 조금 이거 직접 디자인한 물 좀 팔아주고 살짝만 건드려만 줘도 살짝만 건드려줘도 이거 그냥 300억은 그냥 더 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는 600억에 1.2조를 산 거예요. 하이브 입장에선. 내가 만져만 줘도 600억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으니 사실은 BTS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런데 분들이 너무 못 팔아. 네, 조금만 건드려주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잘 팔 수 있는데 네, 이거 네, 패브릭 스프레이 파는데 그래서 이제 해서 나는 이걸 600억에 20배를 주고 산 거예요. 그 20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이브가 생각하는 영업이익이 그 정도 됐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생각하면 20배밖에 그쵸.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300억에 40배를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팀장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매길 때가 이런 구간에서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거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저도 M&A 됐을 때 사실 제가 이기훈 연구원이 썼던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네.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이 M&A를 했어. 근데 이 M&A에 대한 평가는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뭐, 이기훈 연구원 말한 대로 뭐 600억 벌는 회사가 또 금방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뭐가 꼬이고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나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M&A를 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오히려. 아니 이거를 산다고 생각해봐요. 1.2조를 주고 이 회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가격에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별로 생각보다. 그리고 그런 거 했다는 것도 저는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브가 이제 YG에 투자를 하고 YG 플러스에 투자를 하고 이타카 홀딩스를 100% 인수하고 유니버셜 뮤직과 연합을 한 것은 사실은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맞아요. 정말. 철저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맞아. 이 하이브가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가지고 있고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해준 거예요. 이게 현업에서는 조금 아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타카 홀딩스가 이미 2년 전부터 약간 매각 의사가 좀 있어가지고 현업에서 제가 건너 듣기로는 이게 실제로 가격이 2조 원 넘게 해서 거래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코로나 맞으면서 실적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제 여기로 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했을 때 방금 되게 좋은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또 다른 질문하셔야 되는 게 도대체 하이브는 왜 자꾸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려고 하는가? 뭐 BTS 매출 다변화하고도 당연히 맞겠죠. 근데 그것도 당연히 맞겠지만 예를 들면 좀 생각해봐요. JYP랑 YG라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시너지가 날까요? 뭐 한쪽에서 뭐 여기 붙어라 하고 있고 한쪽에서 뭐 치어로 베이비 하고 있으면 노래가 아예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의 시너지가 아예 없어요. JYP나 YG가 서로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그럼 저희가 이제 하이브가 이타카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저스틴 비버 음악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지금 잘하고 계세요. 혼자 이제 핫백이 지금 1등하고 계시고, 네, 저희도 이제 그 하이브도 BTS 앨범을 미국으로 팔면 오차드라고 이제 소니 레이블, 그 레이블 산하에 거기서 이제 유통해주고, 콘서트 돌면 라이브 네이션이 도와주고 해서 뭐 당연히 수수료 내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도움을 받고 미국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저스틴 비버의 음악을 만들어주고, 뭐 리지먼트 돌려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도 도움받아서 나가는 거고, 이것들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하이브가 이 이타카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걔네들이 흔쾌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팔려면은 판 사람도 나는 더 비싸게 팔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설득을 했으니까 사온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비싼 가치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스캇 브라운 이 대표가 이 이타카 홀딩스 지분 다 팔면서 사내 이사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1,000억 정도를 넣어가지고 3자 배정으로 들어와서 5월에 아마 사내 이사 선임될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가 이거를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여기에 혹은 이제 하이브가 다른 모든 회사들을 M&A 대상으로 보는 이유. 이건 우리가 뭔가 음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수하는 게 아니에요. 세븐틴 플레디스 회사를 인수했지 우리가 거기 음악 만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굿즈 팔아줄게. 이거밖에 못하니 얘들아. 우리 조금만 해주면 물도 팔고. 이거는 내가 전문가야. 니네들이 노래 잘 만들고 춤 잘 추고 그건 알겠지만 요거는 내가 전문가야.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MD를 파는 게 1등입니다. 하이브가 사실은. BTS도 워낙 당연히 잘하지만 사실은 요것도 1등이에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하이브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아, 하이브 물적 분할에서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빅히트였을 때 BTS의 사실상 이제 매출률도 굉장히 높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빅히트 뮤직이라는 레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네. 하이브 밑으로 내리고 이제 하이브라고 이제 따로 만들어서 이제 물적 분할 100% 지분으로 하는 건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장을 하게 되면 또 제가 또 거짓말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내린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네. 사명 변경을 먼저 했어요. 이게 거의 한 달 전에 먼저 하고 그다음 한 달 전인가 아무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M&A 공시가 따로 나왔거든요. 뭐냐면 빅히트 시절에 빅히트가 만약에 플레디스라는 세븐틴 소속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막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빅히트가 플레디스를 뭐 먹었다. 이 문장에서 이상한 점이 없죠. 왜냐면 BTS가 세븐틴보다 훨씬 더 큰 팬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자분들 그렇게 쓰지만 그게 엄청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BTS가 저스틴 비버를 먹었다. 네네. 이 표현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는. 너네가 우리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 콘서트나 이제 온라인 MD를 팔아주겠다고 한 건데 왜 BTS가 저스틴 비버를 인수하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BTS를 밑에 레이블로 낮춘 거예요. 저스틴 비버랑 같은 공간에서 레이블이 같은 선상에 이제 뭐 플레디스 있고 빅히트 있고 뭐 이타카 있고 해서 같은 선상에 이제 레이블이 있고 그 위에 하이브라는 회사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이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거를 플랫폼으로 팔아주는 하기 위해서 이제 물적 분할한 거니까 이거는 모양이 완전히 바뀐 거구나. 이게 그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물적 분할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BTS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BTS 때문에 이 회사가 만들어진 건데. 내려가서 같은 레이블에 좀 있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설득 작업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이어졌다고 하는 게 맞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상장시키고 이렇기보다는 네, 같은 레이블 단에 좀 만들기 위해서 네, 한 작업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이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고 또 준비하신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뭐 실적은 이렇게 될 거다인데 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올해 뭐 2천 몇백억이 나오고 내년에 4천억 나오고 해서 뭐 다음에 5천억 나오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다만 이제 제가 이 하이브라는 회사의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6개월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인수하고 뭐 JV하고 했지만 이 일들이 그대로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주식을 파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쵸. 와 우리 1등 하는가 봐 글로벌로. 근데 이게 그대로 숫자가 나오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사실은 이제 파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하신 뭐 기획이라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좋게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앞으로 지난 6개월에 있었던 일들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플랫폼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이제 숫자는 뭐 제가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숫자로 접근하지 말고 다시 이제 플랫폼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플랫폼 다시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방금 이 위버스라는 앱은 그 자체로 제가 거의 혁신이라고 굉장히 이제 했지만 지금부터는 굉장히 이 앱을 깔 거예요. 이 앱은 굉장히 허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플랫폼 회사도 가입자 수를 다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뭐 넷플릭스도 뭐 2억 명 이것저것 하지만 모든 플랫폼 회사가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 가입자 더하기 사용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BTS를 보러 왔단 말이죠. 이제 보여드릴게요. BTS를 보러 들어와서 우리 오빠들이 여기 올렸고 사실 사진이 하나밖에 없죠. 어차피 이제 매일 업데이트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팬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끝났어요. 우리 오빠를 보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플랫폼에서. 즐기고 하려면 이제 돈을 내야 되거든요. 뭐 2만 원, 3만 원 영상 보려면.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BTS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 시간이 뭐 예를 들면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가동받았던 게 10대들이 유튜브보다 더 많이 쓴다더라. 그렇죠. 사실 사용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하고 그걸 유인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회사가 최근에 M&A 한 것들이 이 단점들을 다 상쇄시키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그 YG 플러스 2대 주주 투자하고 브이라이브를 뭐 소위 말해서 먹었죠. 인수합병을 했죠. 근데 아까도 이제 브이라이브도 먹었지만 브이라이브 자체를 우리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네이버가 돈 없어서 판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회사가 돈이 없어서 판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굿즈를 자기들이 못 팔기 때문에 굿즈를 안 팔면 이게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합치기로 결정을 한 거고 브이라이브를 인수한 것은 이제 브이라이브에 매일 이제 누군가 가수가 가지고 1시간 동안 뭐 컴백 라이브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뭐 눕방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통합하는 작업들을 이제 1년 동안 할 거거든요. 이 위버스라는 앱이 있으면 1시간 동안 내가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가수가 나왔으면 1시간 동안 뭐 컴백쇼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보다 보면 위에 계속 배너가 지나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체류 시간 늘리는 거에 M&A를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BTS밖에 이 이벤트가 안 올라와요. BTS가 올리고 안 올리고가. 물론 다른 가수도 있겠지만 진짜 메인은 BTS인 거잖아요. 그래서 블랙핑크 입점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그럼 최소 이 네 분들이 일주일에 2번씩만 해줘도 8일이니까 그쵸. 들어올 수 있는 시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네. 더 많이 들어오게 해서 체류 시간을 늘리는 걸 이때까지 M&A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 솔루션이라 걔네가 이제 그 하이브가 이제 세 가지 축을 얘기하는데 하나가 플랫폼, 하나가 레이블. 그래서 레이블에서 창작한 음악을 플랫폼을 통해서 팔고 이거를 조금 더 잘 팔기 위해서 솔루션즈.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만드는 걸로 솔루션즈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 M&A들이 다 이런 플랫폼과 레이블에 관련된 것들이고 저희가 추측하건대 이 레이블 쪽에서 앞으로 좀 많은 또 비유기적 성장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사실은 이제 아까 여기도 보셨겠지만 이거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1등, 2등, 3등, 4등이 같은 편이거든요. 6등도 한 편이에요. 그럼 2등이 아예 나올 수 없는 환경에, 그러니까 경쟁 플랫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플랫폼은 적자를 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BTS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5등이 이제 에드시어런이거든요. 네, 에드시어런이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가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이런 산업에 종사한다면 이 위버스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얘들아 나 좀 M&A 해주면 안 돼? 네, 네. 너 잘하니? 나 1등이야. 그래 알겠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4천억을 보고 뭐 컨센이 이런 거는 사실 뭐 각자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네. 미래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다만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추정 어떻게 했어? 진짜 어려울 것 같아. 그러게요. 2년 후에 매출이 얼마나 됐지? 저런 거.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 머릿속으로- 진짜 어려울 것 같아.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숫자인 거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뭐 각자 그래서 추정하는 영역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아까 않는 서두에 세상인 거예요. 진짜.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제 숫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에버스라는 앱을 한번 보고 되게 좋은데 또 단점도 많고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앞으로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시면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거고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아 그러면 파시는 거고 네, 뭐 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저는 이제 그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런 그 하이브 같은 이렇게 거의 고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장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기존의 주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격의 주식을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K 네, 진짜. 진짜. 네, K 콘텐츠라고 하면은 사실은 K-팝 못지않게 드라마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서 네, 네. 이 내용도 오늘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플랫폼. 이제 사실 뭐 뒤에 기획사 이거 내용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거는 혹시라도 너무 이제 하이브 의존해서 설명했다고 생각하실까봐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하이브를 좋다 안 좋다가 한 게 아니고 플랫폼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네. 이거 넘어가서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플랫폼 이제 OTT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네. 그 오늘 제가 여기 나오는 줄 알고 뉴에서 그 뉴라는 상장사가 있는데 거기서 네. 좋은 공시를 또 했습니다. 오늘 아, 이제 그런가요? 디즈니랑 어. 수주 공시는 아니고 이제 자회사 채무 보증한 건데 이게 사실상의 수주 공시가 되는 거고 동시에 이제 뉴스를 내는 게 디즈니 플러스랑 향후 5년 동안 장기 파트너십을 맺기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 OTT 산업도 상당히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티빙이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티빙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J와 JTBC의 연합입니다. 알죠. 네, 네. 네, 아시네요. 네. 드라마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가입자가 아직 많은 플랫폼이 아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 티빙 연합인데 결국 이제 이 TVN과 JTBC의 연합이 될 건데 넷플릭스 디즈니랑 똑같아요. 뭐냐면 이제 한 3년 전까지 디즈니의 모든 많은 콘텐츠가 이제 넷플릭스에도 볼 수 있었죠. 그러다가 디즈니가 넷플릭스가 워낙 잘 되니까 내 콘텐츠를 내 거로 빼어가지고 내가 자체 OTT를 만들겠어. 그게 디즈니 플러스죠.
작년에 그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이 드라마 제작 산업이 코로나 피해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드라마를 못 만드니까. 네, 모이지 말라니까. 네. 그러니까. 했는데 그 사이에 OTT가 소위 말해 정말 떡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1년에 가입자가 4천만 명이 늘어나고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한 다음에 5년 동안 9천만 명을 모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1년 반도 안 돼서 다 모았습니다. 9천만 명을. 제 주변만 해도 하나만 보거나 안 보던 친구들이 뭐 2개를 그렇죠. 보게 되거나 아니면 보기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보통 이제 가입하게 되면은 못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로엔이라고 지금 카카오 이제 지금 카카오에 이제 흡수합병된 회사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했던 논리가 뭐냐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와요? 그러면 내가 자동 결제하는 날짜를 모르실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취향에 맞게 계속해서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추천해주잖아요.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은 무조건 못 나온다. 물론 이제 뭐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좀 순증으로는 계속 네. 간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디즈니가 나와서 디즈니 OTT를 만들었는데 잘 됐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 잘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말씀하신 중복 구독으로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이 티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티빙이라는 플랫폼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워낙 이제 구독자 수가 작기 때문에 그냥 드라마를 외부로 파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사실 되게 드라마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넷플릭스는 드라마 많이 하려고 하니까 딱 한국 와보니까 이 드래곤이 1년에 막 30편씩 만드는 거예요. 제 콘텐츠 1년에 막 10몇 편씩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7편씩, 1년에 7편씩 장기 공급 계약을 해주지 않겠어? 라고 계약을 한 게 19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불과 2개월 전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티빙이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네. 18개의 드라마를 선판매, 이게 선판매가 좀 중요한 건데 어쨌든 미리 이제 사는 건데 이 중에 이제 CJ 계열이 드라마가 10개, 그리고 JTBC 계열이 드라마가 5개 해서 18개 중에 15개를 이 양사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수급을 했습니다. 이 15개 중에 왼쪽에 8개가 글로벌 탑 100에 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거죠. 글로벌? 네, 글로벌. 이 글로벌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됐는데 장기 공급 계약 맺다 보니까 이 OTT 가입자가 늘어난 기 위해서 나의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좀 억울하다. 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왕 이제 조금 이제 잘못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냥 엎어져, 아예 누워버려가지고 나도 디즈니처럼 자체 OTT 강화를 선언을 한 거죠. 나도 사실은 엄청 사실 엄청 잘 만들잖아요. 이 두 개 합쳐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티빙이라는 플랫폼을 자체 OTT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긴장을 타겠죠. 나 1년에 얘네한테만 14개씩 받았는데 갑자기 얘네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 1년에 18개 수급하는데 15개가 없어지면 다시 이제 그쵸. 어딘가에서 수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넷플릭스가 드래곤이랑 제 콘텐츠를 말고 다른 제작사한테 가요. 예를 들면 뭐 A-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사마 네트워크스 뉴 등등 되게 제작사가 꽤 많거든요. 네.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희 드라마 되게 잘 만들더라. 잘 만들더라. 그때까지 내가 너랑은 계약을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앞으로 나랑 아쉬운 소리 하는 거지. 나랑 아쉬운 1년에 한 거지. 2편 정도 해보지 않을래? 그럼 이제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남다가 한 20억 30억 정도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데 2편 하자고 하니까 이게 곱하기 2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네 요새 조금 치열하다며 경쟁이. 내가 이제 선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그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디즈니가 뉴를 선점한 거예요. 우리 5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겠다.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거죠. 갑을 관계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이제 갑과 을이라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스 마켓에서 셀러스 그렇지. 마켓으로 이제 네. 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저 세련된 표현이네, 더.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좋네요. 바이어스 마켓에서 셀러스 마켓으로. 작년에는 넷플릭스랑 웨이브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네. 이걸 이제 팔 수 있는 데가 넷플릭스, 웨이브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HBO, 애플 등등등등 이제 뭐 쿠팡에다가 심지어 웨이브에다가 쿠팡까지. 네, 카카오에다가 이제 중국도 이제 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셀러스 마켓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OTT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드래곤 통해서 납품하고 제이콘 통해서 납품하고 야 우리 이거 한 30억 벌 수 있는데 반땡하지 않을래? 대신 넷플릭스에 팔아줘. 이렇게 됐는데 OTT가 직접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떻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이게 거의 제가 산업에서 겪기로 한 2개월 만에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한 2, 3개월 만에 갑자기 10억 버는 드라마가 갑자기 제가 그 어떤 드라마가 있어요. 뭐 드라마 명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이게 12월에 외주 제작이어서 10억밖에 안 남는 드라마였거든요. 네. 그게 불과 3개월 만에
40% 마진까지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계약을 하면서.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나냐면 이 뉴가 무빙이란 드라마를 만드는데 500억 정도로 한다고 이미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500억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싼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스달 참고로 아스달 연대기는 수준이네. 540억인데 18부작입니다. 제가 알기로 무빙은 아마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회당으로 치면 미스터 선샤인도 있네. 네. 하고 이제 이 키스트가 만든다고 별들에게 물어봐도 400억대. 이것도 올해 이제 이미 뉴스로 나왔습니다. 뭐 400억대 만들겠다. 그리고 지리산은 작년에 이제 에이스토리가 공시를 해서 350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 드라마가 갑자기 다 진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싼 드라마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계약한 거고 이미 네. 이제 막 뉴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제작사들은 야, 뉴 저기 뭐 500억짜리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뉴가 제일 신생이에요. 뉴는 원래 영화 하다가 드라마로 넘어온 맞아. 회사잖아요. 야, 우리 진짜 잘하는데 우리도 500억짜리 줘봐. 그러면 이제 싫어하겠죠. 네. 그럼 막 다음 OT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가격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아직 공시가 나온 건 많이 없지만 아마 올해 뭐 중순부터 하반기 되면은 막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처음 보는 숫자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갑자기 OTT가 말씀하신 여기 있는 OTT가 다 작년에 소위 말해서 떡상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사실 성장 안 한 OTT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지. 네, 강제로 다 성장했죠. 저희가 하나 아니고 두 개를 보기 시작하니까. 저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저 돈이 이쪽으로 이제 흘러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산업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넷플릭스라는 이제 OTT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글로벌에서 제일 돈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1등 사업자지만 2등이 디즈니예요. 그렇지. 3등이 애플이에요. 네. 한국에서도 무섭다. 네. 한국에서도 티빙 연합 이제 CJ가 있지만 CJ가 돈이 제일 없습니다. 왜냐면 후발 사업자가 통신사예요. 근데 그 뒤에 사업자가 쿠팡입니다. 쿠팡이 돈이 제일 많아요. 네. 쿠팡 무서워. 되게 이게 산업이 되게 쉬워요. 넷플릭스랑 CJ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내가 보니까 100억짜리 10개 만든 것보다 500억짜리 2개 만든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더라. 그래서 넷플릭스가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고 영화 옥자라는 그 5천만 그 2015년도에 5천만 불짜리 제작비를 써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나는 곱하기 2. 그래서 애플 TV가 1,200억짜리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호 씨 주연으로 해서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만들고 있고요. 뭐 디즈니도 아까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500억, 600억짜리를 이제 만들 걸로 이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딴 데도 다 마찬가지겠죠. 야, 근데 이 흐름이 이제 막 시작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거니까. 글쎄요, 이게 뭐 중간에 이제 누가 이제 치킨 게임에 유진님께서 치킨 게임이 시작인 듯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치킨 게임 하다가 뭐 이렇게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구간은 어쨌든 OTT가 작년에 진짜 많이 코로나 덕분에 많이 번 돈으로 쫙쫙 이렇게 뿌려주면서 야 한번 니네들 만들어봐 내가 돈 많이 줄게 후하게 이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쭉 뭐 K-팝부터 시작해서 K-드라마, 뭐 OTT 이런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결국에는 플랫폼 말씀하신 플랫폼이 좀 중심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으로 약간 컨셉을 잡아서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사실은 기획사가 처음 좋았던 게 유튜브 때문이거든요. 그쵸. 유튜브에 영상을 막 올리는데 이게 영어로 뭐 중국어, 일본어로 이제 자막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유튜브랑 플랫폼 통해서 언어의 현지화를 시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영어로 노래를 불렀어야 됐거든요. 원더걸스가 미국 갈 때는 현지 PD한테 제발 좀 영어로 노래 부르면 아무도 한국 사람인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노래하면 영어로 다 변환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돈을 줘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사람들이 조회수가 10억 뷰 나왔다고 10억을 줍니다. 네. 이 OTT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미국으로 팔고 동남아로 팔고 하면 언어를 하나하나 다 번역해가지고 이거 고용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돈을 줘요.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 되면서 이제 언어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다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로 침투하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산업에 저는 이제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워낙 리서치 하시기 재밌겠어요. 진짜. 그러게요. 산업은 재밌고요. 주가가 되게 힘들어요. 변동성이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변동성이 커서 주가를 맞추는 그 일을 한다고 그러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산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슬슬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네네. 뭔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산업 자체는 매력적인데 이게 또 말씀하신 변동성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여기에 관심이 좀 있다면 K 콘텐츠에 관심이 있다면 이걸 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라는 당부의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뭐 당부의 말까지는 사실 없고요. 기본적으로 조언? 네네. 네, 핵심 아까 전에 조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K 콘텐츠가 글로벌로 성장하는 핵심 배경에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언어를 현지화한 것이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전 같으면 드라마도 뭐 중국 언어로 만들고 일본어로 만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뭐 홍콩에 그런 영화 붐이 있었고 루아르. 또 일본도 저희 또 문화에 심취했던 게 있었고 다 그렇게 좀 하나의 이제 패션으로 지나가는 거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서 높다라고 생각하니 첫 번째로 이제 이미 플랫폼화가 돼버린 거고 두 번째가 우리는 내수가 너무 작아요. 홍콩 영화는 중국이 내수였고 일본은 그렇죠. 1억 명의 인구가 내수지만 우리는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내수로 목표로 아무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해외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되게 여전히 좀 이제 비싸게 좀 프라이싱 받고 있어서 네. 하긴 한데 어쨌든 더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많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뭐가 올라서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장기적인 네. 관점을 좀 봐주시면 네. 좋을 것 주시해서 같습니다. 보면 좋겠네요. 네. 빠질 때 알겠습니다. 사시면 좋습니다. 빠질 때 사면. 오를 때 사면 힘들고 빠질 때 사면 네, 좋습니다. 항상 빠질 때 잘 주시면 너무 당연한 진리지만, 너무 당연한 진리지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산업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더 이 산업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보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우리 연구위원님과 인사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연구위원님과 2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